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커피를 집에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하나 조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도 와디즈 펀딩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홈 로스터기입니다. 저희가 이 샌드박스 측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 로스터기 R1과 이 쿨러 이제 기존가에서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해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더보기나 고정 댓글 봐주시면은 이 공동구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서만 이제 커피를 많이 연습을 하고 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로스팅된 원두를 내가 좋아하는 로스터리 걸 구매해가지고 내려볼 수도 있지만 생두를 사가지고 직접 다양한 로스팅을 하면서 맛들을 많이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상업용 로스터기를 두는 여건이 많진 않잖아요.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 문제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양을 볶는 게 필요 없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용 로스터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로스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엄청 간편하게 내가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는 추출도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두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만큼 로스팅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좋아하시고 내가 집에서 추출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로스팅도 너무나 하고 싶으신데 로스터기들이 너무나 가격이 높거나 또는 상업용 로스터기들만 많다 보니까 홈 로스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냥 보통 많이 하시는 그 수막 로스팅 같은 거 또는 이제 열을 직접적으로 불을 가해가지고 하는 그런 로스터기들은 몇 개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전기식 로스터기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있으면 비용이 너무 높거나 거의 상업 환경에서 샘플 로스터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집에서 쓸 수 있게끔 나온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 로스터기가 제가 써보니까 딱 가정에서 쓰기에 생각보다 꽤 디테일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조금 예민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로스터기를 사용을 해서 집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터기 사용법에 대한 거나 뭐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제 로스팅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할 건데 뭐 구조는 엄청 간단합니다. 이제 이 메인 로스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쿨러가 있거든요. 메인 로스터기는 엄청 간단합니다. 이 문을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게 이제 드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생두를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결착을 시킨 다음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을 닫은 다음에 이 어플로 그 다음에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간편한 시스템으로 일단은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플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로스팅 히스토리, 기기 페어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기 페어링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기기랑 페어링을 해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급이랑 대회는 뭐 유료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라이트 로스트 R1 220V 있죠. 요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처음에 로스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익혀보라고 제휴사 측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전 설정을 통해서 예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크랙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다가 종료를 할 건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 2차 크랙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어점이라고 해서 이게 미리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열이나 팬의 수치를 바꿀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치를 다시 바꿀 수가 있거나 시작을 했을 때 또는 제어점 자체를 조금 줄이고 하는 것들 추가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식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를 쓰시거나 또는 그거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조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내가 수동 모드로 하는 게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완전 수동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로스팅을 진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력 조절. 이건 말 그대로 들어가는 열을 조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팬 조정. 요거는 로스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댐퍼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을 더 많이 열수록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조금 더 덜 먹게 되겠죠, 콩에는. 반대로 팬을 줄이게 되면은 이 안에 갇히는 열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드럼인데 드럼 같은 경우는 드럼의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럼이 좀 더 빨리 돌게 할 건지 천천히 돌게 할 건지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콩을 볶아 볼 건데 얘를 이제 예열을 한 다음에 이제 콩을 넣고
한번 처음에 저는 수동 로스팅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얘도 로스터기도 상업용도 마찬가지인 게 첫 배치는 조금 열을 덜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첫 배치랑 그 다음 배치 간의 영향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얘도 첫 배치 할 때는 예열 온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190 정도로 예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투입 온도에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을 190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누르면은 로스팅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열 시 드럼통을 기기에 넣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드럼통을 빼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예열이 되고 있는 과정에 여기다가 생두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최대 여러분 허용량은 150g까지긴 한데 제조사에서도 100g 정도를 권장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g 정도의 생두를 우선 사용할 거고, 과테말라 워시드 커피거든요. 얘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다양한 로스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로스팅의 이제 포인트에 따른 차이를 오늘 영상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를 한 번은 조금 밝게, 그 다음 조금 어둡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어둡게, 라이트, 미디엄, 다크 이런 느낌으로 로스팅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또 이따가 커핑을 하면서 맛 차이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 로스터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열이 생각보다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벌써 거의 83% 가까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로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로스팅을 끝나고 그 다음 연속 배치를 하는 경우에도 예열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 빠른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예열이 완료되면 투입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예열을 내가 190까지로 제가 설정은 해놨지만 투입을 할 때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때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얘를 집어넣고 로스팅 시작을 누르시면은 너무 떨어져 있는 온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투입 온도 시점을 맞추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소리가 나거든요.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삥삥삥삥 소리가 나요. 그럼 얘를 빼주시고 이 뒤에를 잘 맞춰서 꽂아주시고, 얘를 꽂고 앞에 고리가 걸리게 뚜껑을 닫고 로스터기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수동으로 하실 때는 바로 이 화력 조절과 팬 조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간편한 게 뭐냐면 이 왼쪽 부분은 열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엔 팬 조절할 수 있고, 마지막은 드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드럼은 크게 건드리지 않을 거라 100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부 온도의 약간 흐름을 이 그래프와 숫자로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ROR 값이라고 해서 이 온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ROR 값도 30초 단위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면서 로스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용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온도 센서를 내가 직접 달거나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ROR 값을 계산해 주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조금 더 로스팅을 할 때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터닝 포인트는 100도 조금 안 되게 왔거든요. 제가 로스팅 이거 계속 해보니까 로스팅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열이 세다 보니까 콩 자체가 익지가 않거든요.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사이에 1차 크랙을 오게 하는 거를 목표로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열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 막 계속 줄여대면은 열이 또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열을 너무나 막 10씩 계속 막 줄이기보다는 5씩 줄여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열도 열이지만 팬을 조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열은 뺐을 때 열이 훅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처음에 익힐 때. 우선은 지금 건드리지 않고 쭉 진행을 할 거고 계속. 그리고 ROR은 2분이 지난 다음부터 처음에 찍히거든요. 그 다음에 1분 단위로 이 숫자는 30초 단위로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1분 단위로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13이었던 ROR이 한 11 정도까지 떨어졌고, 우리가 흔히 ROR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너무 오르거나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열을 너무 과하게 줬거나 적게 줬을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 맛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로스팅을 할 때는 이 ROR 값을 조금 보고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1차적으로 열을 한 번만 줄여줄게요. 85%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 확인창이 있기는 한데 사실 확인창으로 콩의 상태를 보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막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얼핏 보이긴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160도 정도에 한 4분대고 ROR은 한 6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ROR이 막 5, 막 4, 3 이렇게 떨어지다가 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온도 상승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 조절 같은 걸 해주실 때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훅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팬을 조금 다시 닫아주시거나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한 10분대 팝을 유도를 해볼 거고,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에서는 한 200도 정도에 오더라고요, 1차 크랙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경에서 해보면서 익혀보시면 되고, 처음에 쓰실 때 로스팅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1차 크랙이 아예 안 터지거든요. 빼보면 완전 생콩이 나와요. 그거는 너무 빠른 흐름으로 인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입 온도를 낮추신다거나 열을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로스팅 타임을 좀 더 끌고 가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84도를 지나가고 있고 190 정도가 되면 이제 경고 문구가 뜨거든요. 왜냐면 그때쯤 1팝이 오다 보니까 로스터기의 상황에 집중하라고 하는 문구가 뜨고, 1팝이 터지고 나서는 1차 크랙이 터지고 나서는 화력을 다시 조금 더 줄여줄 건데, 이때 주의하실 게 너무 많이 줄이시면은 로스팅이 진행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절하게 ROR을 보면서 잘 줄여주셔야 됩니다. 1차 크랙 시점은 저는 그냥 여기선 소리로 할 거거든요. 팍팍팍 연속적으로 3번 터지면은 그걸 시점으로 잡을 건데, 이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이 됐고, 여기서 열을 살짝만 더 줄여줄게요. 자, 1차가 터지면 여기 이벤트 로그에 1차 크랙 버튼을 눌러주면은 얘가 1차 크랙을 이제 시점을 찍어줍니다. 이제 그걸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런 타이머 사용하셔가지고 1차 크랙 이후 몇 초 있다 뺄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1차가 터지고 한 45초 있다가 배출을 해볼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향도 많이 나고 있고, 지금 현재 소리를 좀 집중해서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고 이 정도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꽤 터졌기 때문에 타이머를 저는 설정을 할 거고 45초 정도 뒤에 빼도록 할게요. 이때 열이 너무 튀어오르지 않게만 여러분들이 ROR 값 잘 보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때 연기나 냄새가 좀 나긴 하거든요, 여러분. 엄청 심하진 않은데 가정에 쓸 때는 환풍기를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다음 쿨러를 미리 켜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드럼이 냉각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고 드럼이 멈춰요. 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냉각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하실 투입 온도 이하로 냉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배치를 진행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대충 하고 해봤더니 너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끈 다음에 다시 예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열이 여러분 완료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팅이 시작되면은 바로 화력 설정 먼저 바로 해주시고, 팬 설정도 오케이. 드럼은 100이 돼 있으니까 놔둘게요. 자, 그러면은 전에 로스팅과 조금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터닝 포인트를 처음에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비슷하게 오면은 어느 정도 같은 타임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일부러 투입 온도를 조금 낮췄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방금 전 로스팅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너무 로스팅이 좀 빠른 흐름이어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투입 온도를 낮춰가지고 170도로 로스팅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로스팅한 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가를 한 다음에 맛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로스터기를 어떻게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인딩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는 확실히 이제 과테말라 일반적인 커피여가지고 막 과일 향이나 이런 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고소한 류의 콩 계열의 좀 느낌이 나고, 두 번째 로스팅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싶었거든요, 제 생각에. 얘도 여전히 역시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색상은 조금 더 어둡긴 한데, 근데 마지막 세 번째도 제 기대치보다는 로스팅이 조금 빨랐지만 어둡게 볶은 로스팅이에요. 얘는 확실하게 보면은 색상도 혼자 어둡고 다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맛은 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 몇 번 써봤을 때 느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로스팅이 좀 빠르게 진행되면은 원활한 맛이 안 나오고 로스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 투입 온도나 초반 열, 물론 또 너무 낮게 주면은 열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초반 투입 온도를 잘 설정하셔가지고 로스팅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는 거를 일단은 방지하시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량 조절을 하실 때 열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열이 훅훅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갑자기 흐름이 막 느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디테일하게 열을 세심하게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초반에 투입 온도로 로스팅 전체 타임을 잘 설계를 해주시는 게 저는 이 로스터기 사용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세부적인 뭐 드럼 스피드라던가 뭐 팬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조절해 보실 수 있긴 한데, 처음엔 일단 기본 타임을 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내가 정확한 투입 온도에 넣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예열 온도로 조절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넣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4분이 돼가지고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도가 좀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먹어볼게요. 첫 번째 거, 우선은 지금 막 로스팅한 커피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디게싱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놔둔 다음에 이제 먹어야 조금 더 맛이 잘 나오는 상황이 오는데, 일단 지금 간단하게 이제 좀 먹어봤는데,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로스팅을 밝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콩이 가지고 있는 원래 밝은 느낌들이 나오는데, 이 콩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과일 느낌이나 뭐 꽃 이런 느낌이 나는 콩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이 강하고 이 신맛 자체가 있긴 한데 그런 과일 같은 뉘앙스의 신맛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콩의 밝은 느낌이 좀 잘 강조된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제가 2번이 뭔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2번 같은 경우가 1번보다는 좀 더 색상은 어둡지만 로스팅이 너무 빨리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2번이 훨씬 더 1번보다 날카로운 신맛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로스터기를 사용해서 하시는데 이런 느낌이 난다면 아까 말했듯이 투입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로스팅 타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주셔야 얘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단향 같은 것들이 잘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3번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더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을 조금 더 끌고 가서 얘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이나 단향들을 좀 끄집어 내보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터기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무겁고 단향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성향의 로스터기가 있고, 향이나 산미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로스터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스터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엄청 이제 무겁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밝은 향, 그다음 뭐 산미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브라질이나 그냥 과테말라를 조금 더 어둡게 해가지고 디게싱을 좀 시킨 다음 드시면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밝은 계열의 커피를 얘를 사용해서 조금 볶으신다면 적절한 타임을 잘 설정하고 적절한 배출 시간을 잘 정하신다면 좀 더 향이 좀 더 다채롭고 산미가 좀 더 화사하게 나오는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로스터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었고, 저희가 얘를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산미 있고 향이 화려한 커피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조금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동구매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 R1 모델이랑 이 쿨러를 시중가보다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조금 평소에 홈 로스팅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이 샌드박스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 통해서 공동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계속해서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